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 2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6페이지 18번째 줄 편의점은 도시문화의 산물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조금 읽어보도록 합시다. 편의점은 도시문화의 산물이다.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떨어진다.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따라서 무엇을 살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점원은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넬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입을 열지도 않을 뿐더러 시선도 건네지 않는다. 그 무관심의 배려가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들어가 둘러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다. 대형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도 저번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그러므로 익명의 고객들이 대거 드나드는 편의점에 단골이 생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편의점은 24시간 열어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읽어보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편의점이 도시문화의 산물이래요. 특히 젊은이들이 편의점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구멍가게 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돌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고객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거는 이 가게에 들어가서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야 될지 딱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편의점은 별 생각 없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인사만 형식적으로 건넬 뿐 크게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간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소통하는데 주인과 고객의 관계가 소원하다. 그러니까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편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점원은 출입할 때 인사만 하고 시선도 건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편의점에서 일반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표준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동네에 어떤 편의점을 가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이 여러분들에게 친밀하게 대하면 그 아르바이트생이 독특하다라고 생각하지 표준화된 방식으로 손님을 대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무관심의 배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관심한 것이 손님에게 배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면 그 점원이 일단 와서 어떤 옷 필요하세요? 아니면 뭐 어떤 스타일로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식으로 고객을 응대하지 않는 태도가 무관심의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시인들의 인간관계, 적당히 거리를 두는 그 인간관계, 자신의 어떤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 감각에 맞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좋아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친밀한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도시인들의 모습이 이 편의점이 많아지는 우리의 그 세태에서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편의점의 소통 방식 첫 번째, 무관심의 배려입니다. 사실 편의점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거기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아르바이트생의 그런 서비스나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뭔가 장점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얘들아 166페이지 요 지문 관련해서 왼편에 날개 문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편의점을 도시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요거 여러분들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서 적어봤다가 요 답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답은 어떤 내용인지 쉽게 쓸 수 있을 거야. 일단은 도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너무 끈끈한 거는 부담스럽단 말이야.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끈끈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거를 편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의 그런 감각에 저만은 손님에게 간단한 인사만 건네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의점의 고객 응대의 그 서비스의 태도가 적절하다,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을 도시 문화의 산물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요거 했으면 넘어가 봅시다. 자, 것이다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것이다. 이는 편의점뿐 아니라 즉석식품점도 마찬가지로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즉석식품점을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작용,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등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 글쓴이는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있고 그 편안한 의뢰와 각본 때문에 손님들이 즉석식품점에 매료된다고 보고 있다. 종업원이 누구든 그 외모, 말씨, 감정 등을 예측할 수 있기에 고객들은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다. 깔끔한 인간관계 그 자체다. 그리고 그러한 효율적인 소통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석식품점의 그러한 속성을 편의점도 거의 그대로 지내고 있다. 그런데 주인과 고객 사이에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편의점은 역설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입수한다.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일부 편의점에서 점원들은 물건값을 계산할 때마다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계산기에 붙어있는 버튼으로 입력한다. 그 정보는 곧바로 본사에 송출된다. 또 한 가지로 편의점 천장에 붙어있는 CCTV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편의점의 서비스, 고객 응대 방식이 사실 웬만한 체인점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햄버거 가게도 마찬가지야, 뭐 패스트푸드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는 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빵집들 이런데 고객 응대 방식이 거의 비슷하고 아마 매뉴얼화돼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있고 이런 것들이 즉석식품점의 고객 대응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편의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업원이 누구든 어떻게 생겼든 어떤 말씨를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업원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물건을 사고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오히려 그 가게 입장에서는 많은 손님들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단골 고객에게 굉장히 단골 고객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가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손님에게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나 아니면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 응대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종업원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 즉석식품점의 속성을 편의점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즉석식품점의 접대 방식을 예로 들어서 편의점의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패스트푸드점이나 아니면 편의점이나 고객 응대 방식의 효율성은 그대로 비슷하다라는 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편의점의 소통 방식 두 번째, 표준화된 고객 응대 방식을 활용한다. 자,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고객이 들어온다. 그러면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계산기에 붙어있는 버튼으로 입력한다라고 합니다. 즉 고객 정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집한다라는 점인데요. 자, CCTV도 마찬가지야. CCTV도 편의점에 보면 CCTV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단 말이야. CCTV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방도 따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CCTV에서 어떤 고객들이 주로 우리 편의점에 들어오는지 이런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 어린이 중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중년 중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외국인인지 노인인지 아니면 남녀 중에서 연령대는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입력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완전히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고객들이 주로 우리 편의점을 이용하는지 그런 정보 수집 측면에서는 이런 방식이 효율적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용도는 도난 방지만이 아니다. 이 CCTV가 도난 방지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어느 가게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목적도 있다. 녹화된 화면은 주기적으로 본사로 보내져 분석된다. 어떤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 진열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구매 행태를 기록한다. 먼저 살 물건의 종류를 정한 뒤에 선택하는지, 이것저것 들어보며 살펴가면서 고르는지, 유통기한까지 확인하는지, 한 번에 평균 몇 개를 구매하는지 등을 통계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듯 정교하게 파악된 자료는 본사의 영업 전략에 활용된다. 편의점이 급성장해온 이면에는 이렇듯 치밀한 정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이 편의점 주인들의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때 편의점은 잘 나가는 사업 항목으로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넉넉히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기 퇴직자, 부업으로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맹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고 본사들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개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그 결과 가까운 거리에 많은 편의점이 들어서 제살깎기를 하는 실정이다. 적자를 보는 가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쉽게 그만둘 수 없는 것이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자, 여기까지 일단은 끊을게요. 자, 일단은 그 CCTV든 아니면 그 키보드에 입력을 하는 거든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어느 가게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 그런 것들을 편의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삼각김밥 뭐 이렇게 사는 그 진열대 있잖아요. 거기 뒤편에 초소형 카메라 같은 거를 설치해서 구매 형태를 좀 더 세밀하게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지 이런 거를 세밀하게 통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파악한 자료 자체가 적극적인 영업 전략에 활용돼서 우리 도시 사람들의 그런 특성에 맞게 편의점이 물건을 구비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수집 방법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치밀한 고객 정보 및 판매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편의점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을 이용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편의점이 우리 도시에서 가진 어떤 의미, 어떤 편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왔는데 자, 근데 편의점 자체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점에서 편의점이 단점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리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 편의점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편의점이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처럼 편의점이 많지는 않았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편의점이 지금처럼 좀 접근성이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편의점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 당시에는 편의점 개수가 적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편의점이 한 블록에 편의점이 한두 개 있는 게 당연한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원 측면에서도 옛날만큼 편의점이 매력적인 곳은 아니라는 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을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가맹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편의점 수익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편의점 수익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사들이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서 얘기를 하면서 개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예를 들어 한 블록에 같은 체인이 두 개 있고 이렇게 하면 사실 본사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결과 이런 원인들 때문에 편의점이 들어서는 것들이 제살깎기를 하는 실정, 즉 자기 비슷한 체인점끼리 경쟁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의점의 성장 비결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자, 편의점의 성장 비결 앞에 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일단 첫 번째 정원의 무관심한 표준화된 태도가 편의점을 성장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언제든 부담 없이 들어가 볼 수 있어서 인간관계에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편의점의 공간이 알맞다.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 어느 곳이나 같기 때문에 점원들의 행동을 고객이 예측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내가 딱 원하는 것만 사고 나올 수 있어. 자, 그리고 효율적인 소통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다. 이거는 가게 주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치밀한 정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치밀한 정보 시스템이 뭐냐 하면 계산기와 CCTV를 활용하여 손님의 구매 행태를 파악하고 영업 전략에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손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20대 여성이 원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편의점에서는 빨리 파악한 다음에 그 물건을 더 놔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손님의 구매 행태를 파악하고 영업 전략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편의점의 성장 비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볼게요. 자, 편의점 점주들이 그래서 피해를 입어서 이 편의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면 엄청난 손실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사가 가맹점들과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계속하는 애들도 있다. 급기야 일부 점주들은 최근 계약 조건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며 본사의 편의대로 작성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연대 행동에 들어갔다. 그에 대해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약관에 대해 심사를 하여 몇몇 조항들을 바로잡았지만 상당 부분을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정해 가맹점 업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그 압박은 계속 개별 가맹점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주인 못지않게 힘겨운 것이 아르바이트 점원들의 신세이다. 그들은 비정규직으로서 가맹점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옷을 입고 시급 3,000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0시간 정도 노동을 한다.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검수하고 옮기는 일, 창고를 정리하고 상품을 진열하는 일, 가게 안팎을 청소하는 일, 인수인계 때마다 판매된 전체 물품과 계산된 총액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밤을 꼬박 세우는 것이 매우 피곤한데 밤중에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낮에도 가장 힘든 일은 까다로운. 자, 여기까지 일단 끊겠습니다. 자, 편의점이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단점이 있다라는 거야. 불공정 계약 같은 것들. 자, 편의점 수익 문제가 발생한 원인 네 번째입니다. 결국 편의점이 예전보다 많이 우리 주변에 생김으로 인해서 편의점 주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수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나친 경쟁과 불공정한 계약, 이런 것들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편의점 주인이 옛날만큼 옛날 편의점 주인만큼 그렇게 수익 면에서 이익을 얻고는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편의점 주인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해봤거나 아니면 미래 아르바이트 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자, 지금은 시급이 많이 올라서 그렇진 않는데 옛날에는 최저 시급이 3,000원 정도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루 10시간 정도 노동을 하더라도 크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노동에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자, 표준화된 점원의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일을 하죠. 자,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검수합니다. 그리고 옮겨요. 그리고 창고를 정리하고 상품을 진열합니다. 그리고 청소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보통 하루에 예를 들어 2명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수인계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 아니면 얼마의 수익을 거뒀는지 그거를 다 계산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업무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점원의 업무가 얼마나 다양한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근데 그것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술 취한 손님들이 갑자기 편의점에 음료수 하나 사러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낮에도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손님들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것들이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계속해서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손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없는 물건을 막무가내로 내놓으라는 손님. 자, 돈이 모자라는데 봐달라며 떼를 쓰는 손님, 슈퍼마켓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항의하는 손님, 커피를 타달라는 손님 등을 만나면 지극히 곤혹스럽다. 편리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convenience는 함께 있음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다. 편의점은 이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 깔끔하고 환한 공간을 자기의 방만큼이나 친밀하게 느낀다.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도시의 성자처럼 위안해준다. 늦은 밤 온라인을 배회하다가 출출한 배를 채우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다. 수많은 물품을 진열하고 24시간 연중 무휴로 열려있는 것이 너무 고맙다. 그러나 그곳에 드나드는 소비자들의 욕망은 체계적으로 검색되고 관리된다. 그리고 그 주인과 점원의 업무도 주어진 지침 속에서 기계적으로 영위된다. 일상의 편리함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엄청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 구멍가게야 슈퍼마켓을 밀어내고 촘촘히 들어서는 편의점은 문명의 외롭고 고달픈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습관을 알뜰하게 빚어내는 그 거대한 시스템은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런 것들 어떻게 보면 진상 손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손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실제보다 이런 손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편의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곤혹스러운 손님의 예를 나열하면서 응대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점원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주인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편의점은 도시의 성자처럼 위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고 우리가 편리할 때마다 가는 측면에서 언제나 그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깔끔하고 환한 공간,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 이런 것들을 별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묶어봅시다. 이 부분 한번 묶어볼게요. 자, 욕망이 체계적으로 검색되고 관리된다. 어떤 식으로 CCTV나 어떤 정보 수집, 여러 가지 정보 수집 방법으로 검색되고 관리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편의점이 여러 장점이 있긴 하지만 엄청난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이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편의점이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멍가게 슈퍼마켓을 밀어내고 촘촘히 들어서는 편의점은 문명의 외롭고 고달픈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편의점의 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고객의 습관을 창출하면서 도시인의 미래에 여전히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깔끔한 인간관계로 변모하는 도시 속에서 편의점이라는 공간은 여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도시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문은 다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소비자의 욕망. 넘어가 볼게요. 편의점의 그럼 두 얼굴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편의점의 장점에 대해서는 도시의 성자로 빗대어서 표현을 했죠. 일상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24시간 도시인들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깔끔하고 환한 공간으로 도시의 성자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란 공간은 문명의 외롭고 고달픈 속살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불편을 감내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 공간으로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의 갈래는 설명문이고 주제는 편의점을 둘러싼 소비문화 현상의 특징과 그 이면에 숨은 편의점 운영 시스템에 대한 비판. 결국 장점,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편의점이 계속 늘어나게 된 그 어떤 장점 또는 그 편의점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도시인들의 소비문화 현상의 어떤 특징들, 도시인들이 왜 편의점을 좋아하는지 그런 특징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편의점 운영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그 비판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설명문이었습니다. 자, 특징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들아 학습 활동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거 답 확인하기 전에 17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현대의 도시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해보자. 자, 편의점에 나타난 현대인의 소통 방식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자, 무관심한 배려와 효율적인 소통 측면에서 얘기했어요. 표준화된 그 조거문의 응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은 무관심의 배려는 들어가 있고, 효율적인 소통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적어봐야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적 독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효율적인 소통에 해당되는 거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요거 보지 말고 한번 찾아서 적어 본 다음에 필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편의점은 현대인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편의점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자, 이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를 편의점 주인의 입장,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의 입장에서 어떤 면이 이면인지, 어떤 면이 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찾아서 적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기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읽어보기는 합시다. 자, 앞에 활동 내용을 참고하여 현대 도시 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해보자. 자,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편의점을 좋아하는 이유들, 그리고 편의점이 주는 이면, 나쁜 점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예시로 적어 놓은 거 한번 볼게요. 편의점에서 점원과 손님 사이에 맺어지는 인간관계 특징은 번거로움을 꺼리는 현대 도시의 소통 방식과 유사하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의 배려가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무관심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소통의 단절로 나타날 우려도 있다. 한 예로 얼마 전 독거노인이 집에서 홀로 죽었는데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한참 뒤에 발견되어 충격을 준 일도 있었다. 그러므로 프라이버시를 침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의 시선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 요거는 단점 측면에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한 거예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간관계를 맺거나 소통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오히려 도시인들에게는 더 맞는 소통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통 방식의 단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본 예시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71페이지까지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2차 시 학습 활동은 마무리됐습니다.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이라는 글을 읽고 여러분들 학습 활동 찬찬히 해보고 정리해볼 시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